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이 서모 씨의 근무지하고 주거지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21일 전북 현대모터스 사무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주에 있으니까 전주에서 살고 있는 그 서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9일에는 이 병가 연장 또는 개인 휴가를 쓰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그 부대 김대위한테 전화했다는 사람이 있죠. 추미애 국회의원, 당시 당대표이자 국회의원이었는데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최모 씨, 지금 청와대 일자리 수석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위라는 사람, 김대위의 주거지와 군부대 사무실 이런 데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지금 분석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은요, 잘 기억하시지만 작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주변을 압수수색할 때가 8월 27일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거는 8월 초였죠. 초면서 한 10일 정도부터 언론에서 계속해서 의혹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이 뭐 사모펀드 의혹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정경심 교수 얘기까지 쭉 나오기 시작하니까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8월 말쯤에 이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게 이제 청문회 끝나면 뭐 곧바로 임명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곤란하겠다,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수사에 착수하면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8월 27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돼서 뭐 9월 달에 뭐 기자간담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경심 교수 서둘러서 기소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듯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요, 무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수사를 시작하죠. 시작하면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걸 우선 의혹이 불거진 그런 장소, 휴대전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들여다봐야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뭐 이런 윤곽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압수수색이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다가 파생적으로 나온 게 있죠.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건 아니야 해서 그쪽을 이제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1월 달에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9개월입니다. 9개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압수수색을 해서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 압수수색에. 그리고 어떤 것을 참고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은요, 이미 서 씨를 비롯해서 최모 보좌관, 김대위, 김대위라는 사람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최모 보좌관이라는 사람과 서 씨는요, 자칫 잘못하면 탈령이나 김영란법 위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를 이제 본격화한 거는 2월 말이라고 하는데, 서울 동부지검에서 그 2월 말 그 어간에 아마 상당수의 증거인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다면 2월 말 그쯤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들어가서 휴대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다 봐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윤곽이 그려지고요. 그 중간중간에 추가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보강하는, 이런 게 수사의 ABC입니다. 근데 서울 동부지검은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와중에 동부지검장은 계속해서 영전이 됐습니다. 검찰국장으로 갔고, 그 후임자는 또 한 3개월 있다가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 및 영전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9월 달에 와서 이제 뒤늦게 압수수색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압수수색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사의 어떤 장벽에 부딪혀서 그 수사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압수수색이냐, 아니면 모양 갖추기식 압수수색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시각이 좀 갈라질 수 있는데, 저는 모양 갖추기식 압수수색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말씀드렸죠. 경향신문, 한겨레 이런 데 보면 이 수사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좌관의 청탁,
이 문제로 매듭 짓는다는 경향신문에 따르면 잠정결론 뭐 이런 얘기들이 한겨레신문하고 여권 매체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실제 뭐 TV조선이나 몇몇 곳에서 보도하는 걸 보더라도 이거는 결론이 나와 있다고 지금 다 기자들이 파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결론은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와서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무슨 압수수색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압수수색은 결국은 그 결론에 꿰어 맞추기식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대전화 부분은 휴대전화도 뭐 벌써 바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휴대전화 부분은 만약에 2017년 6월 뭐 병가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6월 23일 그 다음에 개인 휴가를 쓰고 휴가 미복귀 논란이 불거진 6월 25일 이때 과연 당직사병과 통화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 또는 최근에 나온 얘기죠. 김대위한테 이 최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휴가 문제가 정리가 된 다음에 서일병한테 그 상황을 좀 알려주라.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보좌관이 대위를 마치 하급자 부리듯이 하고요. 그 하급자 부리듯이 하는 그 김대위한테 당신이 휴가를 정리하고 나서 서일병한테 얘기해주라. 거의 뭐 보고하라는 개념입니다. 아니 군대 중대장이 휴가를 정리하면 휴가 정리는 보좌관한테 연락받고 정리합니까? 본인한테 연락받고 정리해서 본인한테 같이 소통을 하는 것이죠. 아니 휴가를 본인 모르게 보좌관 청탁받고 휴가 정리해서 일병한테 보고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그런 진술이 나와서 이 진술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죠. 조수진 의원이 6월 25일 날 당직사병의 전화를 받을 즈음에 이 서일병이 PC방에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 그래서 그 제보를 상당 부분 자기가 이제 조수진 의원 잘 아시지만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자적인 관점에서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제보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아래 지금 공개를 한다. 그래서 제보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건 뭐 제보 내용이니까 뭐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서일병 측은 입장 발표를 안 했다고 합니다. 부인하지도 않은 것이죠. 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뭐 다른 가능성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PC방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건 사실은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가 휴가 상태였느냐 아니었느냐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그 휴가 상태였는지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결국은 당직사병이 전화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직사병 현모병장에 따르면 자, 밤 9시에 점호를 하는데 본인은 당직사병이니까 점호를 안 하죠. 안 하는데 그 점호를 주관하는 병장이 한 사람이 빈다. 그래서 서일병이 빈다고 해서 자기한테 보고를 해서 자기가 서일병한테 군대 전화로 했고 그러면서 너 어디냐? 왜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저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정부까지 얼마나 걸려? 그러니까 뭐 택시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는 10시 정도까지는 밤 10시 정도까지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30분쯤 뒤에 상급부대 대위가 와서 야 그거 미복귀로 처리하지 말고 휴가 처리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휴가 처리를 했다. 이게 이제 그 당직사병 얘기인데 자, 이 현모병장 얘기를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일병은 완벽하게 부인했습니다.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 그러면 일단 서일병의 주장은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통화한 사실이 없다부터 무너지는 거죠. 그럼 서일병이 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을까? 여기서부터 추궁하고 들어가면 이 문제가 이제 미복귀 문제가 풀릴 거라고 보는데 만약 서일병 주장대로 정말 개인 휴가가 24일부터 연장된 것이라면 25일 날 전화를 받고 틀림없이 현 병장님 저 휴가입니다. 개인 휴가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복귀가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건 아주 논리적으로 합당한 추론이고요. 합당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인지 서일병은
그 현병장하고의 전화통화 내용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대전화에 만약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다면 그 기록이 또는 포렌식을 하면 그 기록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명백하게 휴가 미복귀 가능성이 훨씬 더 짙어지는 것인데, 자, 이 대목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다음 주 대략 월요일, 화요일 이즈음에 추석 전에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 출입기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사 결과 다음 주 초에 발표 못합니다. 만약에 이 휴대전화에서 현 병장과의 통화 기록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일병이 주장했던 전체적인 그림이 다 무너지고 수사는 중간 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야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수사 추석 전에 못 끝냅니다. 만약에 이러고서도 수사를 추석 전에 끝냈다. 그거는 이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거와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짜놓은 각본대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막바지 압수수색은 쇼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며칠 기다려보면 아마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은 모양 갖추기식이냐 아니면 그 어떤 수사가 벽에 부딪혀서 또는 수사를 조금 더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냐 하는 거는 며칠 뒤에, 오늘이 23일이니까 한 4, 5일 뒤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느냐 마느냐. 만약에 그때 한다면 이거는 결국 쇼였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못하고 수사가 더 추석 이후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 이번에는 좀 초기 시나리오가 좀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자의 경우 이번 압수수색은 쇼에 불과했다. 이런 쪽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전화를 현병장과 당직사병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 그래서 만약에 추석 전에 발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참 애매합니다. 아마 당직사병의 주장을 그냥 오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견이 안 된다 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발표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번 압수수색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